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자바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막 선언이 뭐네, 뭐 자바 문장은 어떠네, 메서드 정의, 뭐 퍼블릭이 뭐네, 요런 것까지 우리가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걔네는 걔네대로 냅두고 우리가 파이썬 정도 해봤다라는 범주 안에서 적당히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까지 온 내용은 뭐 워낙 제가 막 반복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잠깐 다른 내용을 구경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xml 파일 보시면, 자, .xml 파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디자인 화면 요 한가운데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금 느낌표가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텍스트 부분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에도 네가 지금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아이디를 붙여둔 걔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 아이콘이 떴으면 이 노란색을 클릭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창이 뜨면서 이 경고에 대한 무려 영어 설명이 뜹니다. 하드 코디드 텍스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should use at string resource를 쓰래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큰 따옴표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resource 서비스를 써서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를 미리 세팅을 하고 골라갖고 쓰라 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에서는 저 경고를 무시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긴 한데 저 경고대로 자, 우리가 우리 앱에서 요런 글자들을 쓸 예정이다 라는 거 역시나 여러분이 RES 폴더 안에서 .xml 파일, 별도의 .xml 파일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언제 자주 쓰이냐? 이제 다국어 지원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 한국말로는 확인 버튼인데 이거 영어로 딱 바꾸면은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apply, OK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국어 지원을 할 때 간단하게 한국말.xml 대신에 미국말.xml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 한 줄만 고치면 언어 패치가 빠르게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닫아주시고 다시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다시 한번 눌러서 골라주시고 요 안녕하세요 느낌표 지금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둥구스름한 빔 같은 느낌으로 바 같은 느낌으로 버튼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Pick a resource라고 지금 툴팁이 나오는데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RES 폴더 안에서 팍팍 긁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런 글자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자들은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Pick a Resource 창 왼쪽 위에 보시면 더하기 기호가 있어요. 더하기를 누르시고 자, 우리는 .xml 파일 새로 만들 건 아니니까 string value를 고릅시다. 그러면 지금 resource랍시고 폴더에 지금 잔뜩 들어있는 거 위에다가 우리가 글자들 resource 하나를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source name 마치 id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부르기 위한 이름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은 그냥 MSG 정도로 하고요. 메시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국말로 그 값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느낌표. 왜 이렇게 글자가 크니? 아무튼 한국말로 집어넣도록 합시다. 보니까 뭐 요거 뭐 그런 거 같고 파일 네임은 strings.xml이라고 준비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values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우리 지금 name 세팅하고 value 세팅하고 다른 거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세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목록의 원래대로라면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뜨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창을 닫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아까 우리가 MSG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리소스를 목록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SG를 고르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일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이 MSG라는 리소스 내용을 토대로 지정하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골라서 OK를 누르시면 원래 여기 적혀 있었던 안녕하세요 느낌표 대신에 골뱅이 스트링 슬래시 MSG 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 디자인 화면에서도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당연하게도 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시 실행하면 설치해서 실행하면 여전히 똑같이 안녕하지 않으세요 느낌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글자들, 아이콘, 그림들을 새로 내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해요. 방금 전에는 글자를 필요가 생길 때마다 따박따박 하나하나 추가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리소스니까 당연히 왼쪽 보시면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RES 폴더 안에 values 안에 strings.xml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이 친구는 굳이 막 디자인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텍스트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MSG라는 이름의 string 리소스를 한 줄을 우리 대신 추가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해볼 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리소스 하나를 수동으로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요거를 한 줄을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름은 겹치면 안 될 테니까 MSG 언더스코어 뭐 네거티브 정도로 할까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메시지 하나를 리소스를 수동으로 추가하려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굳이 컨트롤 S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MSG 복붙했을 때 아마 여기 빨간 줄로 끄어졌을 거예요. 근데 서로 구분해서 부르기 위한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면 그 빨간 줄은 사라졌을 겁니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렇게 strings.xml 파일에다가 내가 나중에 이 앱에서 띄우기 위한 글자들을 여러 개를 세팅을 해뒀다면 저만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MSG가 아닌 MSG 네거티브로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지금 저 안녕하지 않으세요는 .java 파일에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strings.xml에서 지정해둔 그 글자들을 당연히 .java 파일에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긴 지금 큰 따옴표 해가지고 직접 메시지를 우겨 넣고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요건 같이 해봅시다. 이걸 지우고, .xml 파일, 리소스 내용을 토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이 괄호 안에 적는 거니까 아까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R, 대문자 R 적으시면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똑똑해가지고 R.string까지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탭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가 아까 지정했었던 이름 MSG랑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를 목록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골라두시면 이게 이제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실행하면 원래는 안녕하세요 였다가 요 맨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서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꿔서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준비를 해주도록 동등한 코드가 완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제 strings.xml만 strings underscore english.xml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싹 바꿔치기만 하면 영문 버전이 빠르게 구성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언어로 출력되냐를 덜 고려해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만 해볼게요. 이 setText라는 메서드, 화면에 보여줄 글자를 변경하기 위한 메서드 역시나 컨트롤 Q 누르면 현재 아까 전에는 큰 따옴표를 받는 버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건 int 값을 받는 버전으로
아까랑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를 던져주면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저 숫자 내용이 뭐였지? 아, 안녕하지 않으세요구나.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지 않으세요라는 글자들을 이 텍스트 뷰에다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1부가 여기서 끝이 났었어요. 자, 요 두 줄은 지금은 사실 이거 뻘짓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부정적인 거 .xml 파일을 적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랑 슬래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 시프트 키의 살짝 왼쪽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시면 요만큼을 주석 처리를 해줘요. 문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해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그냥 만들어준 텍스트 뷰 하나만 가지고 지금 2시간 넘게 구경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새로운 뷰 하나를 우리의 화면에 추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시 .xml 파일로 가시는데 단축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막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Alt 탭 알죠? Alt 탭은 지금 실행 화면에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탭을 대부분의 개발 도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내가 한가운데 메인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열어놓은 파일들을 왔다 갔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 키만 눌렀다 띄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당장 눈앞에 띄워서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위에서 볼 수 있는 파일들 내지는 탭들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막 9까지 있고 A, B, C, D, E, F는 없네요. Alt F는 파일 메뉴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축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싫다 하면 그냥 컨트롤 탭 누르다 띄고 컨트롤 키도 빠르게 띄시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파일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다 요즘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마우스를 이렇게 끌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개발 도구들 다 이거 지원하더라고요. 저 올해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미안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으면 이런 식으로 커서를 복제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전 몰랐어요. 이거 뭐다 써먹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걸 복붙을 많이 해놨다 칩시다. 여러 줄에 걸쳐서. 근데 내가 이 숫자 1들을 다 숫자 10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화살표 키랑 친근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넘버 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인트 넘버 원이라는 이름, 이 뭔가를 담는다라는 코드를 이제 넘버 원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쭉 한 다음에 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커서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합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제가 쓸 것 같진 않긴 하지만요. 아무튼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동등하게 적혀있는 나열되어 있는 코드들을 예쁘게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제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이것도 될까? 과연 컨트롤 키랑 알트 키 조합이 될까요? 그딴 거 안 되네요. 요거까지는 되는데 제가 원한 건 여기에 커서를 두고 여기에 커서를 복제를 하는 거였는데 다른 단축키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아직은 인류가 그 정도까지 나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냐? 아, 그래.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뷰를 텍스트 뷰 하나가 아닌 새로운 뷰를 우리 앱에다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보시면 자주 쓰는 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 뷰를 우리가 원한다면 또 추가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버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만 봐도 벌써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자, 버튼이란 친구를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일단 당분간은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딱 그 위치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즘 막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면 예쁘게 O와 열을 맞춰주잖아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밑에 있는 텍스트 뷰랑 가운데 맞춤, 뭐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등등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시나 스냅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텍스트 뷰랑 가운데 정렬을 하고 적당히 텍스트 뷰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전에 노란색 느낌표 뜨다 말다 하는 그 부분에 빨간색 느낌표가 뜹니다. 꺼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버튼은 안 된대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역시나 영어로 constraint layout에 대한 constraints가 missing이래요. 어디 가심? 이래요. 이 뷰는 constraint 되지 않았대요. constraint가 무슨 뜻입니까? 제약 조건 같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뷰가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대요. constraint layout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저 컴포넌트 트리에 원래 들어있었던 저거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에 새로운 버튼 하나 올려놨더니 아직까지는 저거랑 같이 쓰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조건을 지정하지 않는 한 이 앱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얘는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디자인 화면에서 눈에 보이는 그 위치에 딱 올라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실제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녹색 화살표 유턴 마크 눌러갖고 실행하면 얘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이는 게 아니라 좌상단에 딱 붙어 있어요. 기본 위치가 거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좌상단이 아니라 정확히 이 위치에 이 새로운 버튼을 배치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추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과 관련된 얘기는 다다음 시간에 다음 세트에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무튼 이 오류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버튼에 대한 내용을 .xml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류창은 지울게요. 자,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를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이건 같이 해봅시다. 아래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누르고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화살표를 그어줘요. 대롱대롱 하다가 이 화살표를 텍스트 뷰 지금 보시면 텍스트 뷰 위랑 아래랑 두 개를 지금 꽉 차 있는 동그라미 보여주고 있죠. 텍스트 뷰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딱 맞추고 마우스 버튼을 띄면 이 버튼이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뷰의 상단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이 버튼의 아랫면이 이 텍스트 뷰의 윗면과 같도록 좌표가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의 위치를 변경하면 이제 뭔가 지금 그래프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텍스트 뷰의 상단 기준으로 100만큼 떨어진 위치가 이 버튼의 하단이다. 같은 식으로 일종의 마진을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버튼은 화면 전체에서 세로 관점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이다를 정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버튼이 화면에 어디에 위치할 거냐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세로가 되면 가로도 되겠죠. 이번엔 가로는 왼쪽 거 하얀색 동그라미를 이번에는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골라둔 상태에서 오른쪽 어트리뷰츠를 보시면 자, 저는 지금 마우스로 조금 위로 올려서 100만큼 떨어진 위치라고 잡아놨고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쪽, 서쪽, 동쪽에 대한 조건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서쪽 부분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얘 왼쪽에는 다른 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면 맨 왼쪽, 우리 핸드폰 맨 왼쪽 기준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거 딱 재보니까 158만큼 떨어져 있으면 딱 여기다 해서 왼쪽 조건까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면은 2차원이잖아요. 가로, 세로 두 가지 조건을 지정을 하면 비로소 이제 빨간색 느낌표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눌러가지고 좀 더 편하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검은색으로 지금 잡혀있는 요 서쪽 방향 조건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조건을 해제하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상하게 붙었다 해제하고 다시 드래그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면서 조건을 가로 세로 두 개 다 지정하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이 친구의 위치를 화면 위 기준, 화면 왼쪽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마진을 위에서 16만큼 왼쪽에서 16만큼 떨어진 곳에 이 버튼의 윗면과 왼쪽 면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잡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팔레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새로운 버튼을 우리 화면에 도입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아이디를 우리 대신에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버튼이랍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 친구의 텍스트 역시나 버튼이라고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이 친구의 아이디랑 텍스트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디는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얘 버튼이니까 BT 정도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하고 이 버튼은 발사 버튼으로 하도록 합시다. 런치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합시다.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건데 진짜로 바꾸실? 하고 물어보면 그냥 엔터를 또 치시면 돼요. 그럼 여간하면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다만 살짝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아까 전에도 몇몇 친구들이 지옥에 빠지긴 했는데 아이디를 여러분이 지정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이전에 뭐뭐뭐 지정했었지 걔네랑 겹치지 않는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이 아이디랑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앞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히 무슨 뷰를 고칠 것이다 걔를 한번 눌러서 걔에 대한 목록을 띄운 상태에서 아이디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화면 전체를 고른 건지 얘를 고른 건지 눈에 잘 안 띈다라면 컴포넌트 트리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이 아이디를 지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돼요. 자, 그래서 아이디 지정하고 버튼도 역시나 한가운데 글자를 보여줄 수 있죠. 버튼 대신에 런치 정도로 쳤고 엔터를 치도록 하죠. 지금 보면 텍스트 자체는 우리가 지금 대문자, 저 같은 경우는 대문자 L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에 따라서 화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다 런치라고 전체가 다 대문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테마라고 부르는 거기서 모든 버튼은 다 올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잡혀 있어서 그런 거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까지 뭐 알아서 해주겠죠. 대충 이 정도 세팅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이 버튼을 여전히 골라둔 상태에서 이 오른쪽을 조금만 더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건 저만 볼게요. 아까 텍스트 뷰는 커먼 어트리뷰츠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버튼은 걔보다 꽤 많은 것들이 남들은 버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리플 컬러, 커너 레디우스 등등 그 중에
onClick이라는 항목이 윗부분에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버튼이 화면에 보인다. 누르고 싶잖아요. 그죠? 특히 얘는 발사 버튼이란 말이에요. 런치라 적혀 있습니다.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 onClick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저 버튼을 사용자가 눌렀을 때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를 .xml 파일에서 지정을 하도록 이 칸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우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무슨 코드를 실행할 거냐는 우리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무슨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냐, 무슨 함수 같은 느낌으로 무슨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냐를 지정하는 게 되고, 따라서 여기는 메서드의 이름을 적게 됩니다. 근데 메서드라는 건 XML 동네의 내용이 아니라 자바 동네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바 메서드 이름을 여기서 적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onClick 저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메서드의 이름을 여기서 새로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id를 적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뷰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일어난 그 타이밍에 뭘 할 거냐를 내용물을 정하기 위한 메서드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일단은 그 id를 적고요. 여기는 자동 완성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의 id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어느 시점에 라는 요 왼쪽에 적혀있는 요거를 그대로 언더스코어 뒤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사 버튼에 대한 onClick이 일어났을 때 btlaunch onClick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엔터키를 치도록 합시다. 엔터키를 치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xml 파일에다가 요 이름을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내 main activity .java 가봤더니 그런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없거든 하고 오류 메시지를 우리한테 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전 네가 지정한 .xml 파일에서 지정한 그 이름에 대한 이런 느낌의 첫 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필요한가 봐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다시 .java 파일로 돌아가서 요거랑 동등한 느낌의 첫 줄을 적어서 코드 덩어리, 메서드 정의를 적을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구경만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요 오류가 떴다, 이렇게 메서드 does not exist가 떴다라면 그때는 일단 가장 먼저 요거 철자를 잘 적었나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는 자동 완성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맞춰 둔 상태에서 오류가 안 떴을 수는 없는데 아마 엔터키 치고 적당히 딴 데 보다 보면 적당히 요 컴포넌트 트리에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잡힐 거고, 걔를 안 잡혔네요? 당신들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느긋한가 보네요. 아무튼 이거 지정 안 하면 어차피 지금 안 떠도 요거 누르면 그때 뜰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 안 되거나. 일단은 다시 컨트롤 탭해서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의 .java 파일에는 지금 메서드 정의가 하나 적혀 있어요. 이 앱을 처음 켤 때 뭐 해야 되냐? 를 중괄호 안에다가 적으면 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냐?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코드 덩어리를 적어 놓기 위한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약간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들여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중괄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 가장 바깥쪽 중괄호는 우리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그 화면과 관련한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onCreate 중괄호 안에는 이 앱이 처음 켜졌을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내용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시점에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메서드 정의를 적을 거니까, 하지만 걔는 여전히 우리 화면과 관련한 코드니까 적당히 onCreate 닫는 중괄호 밑에 엔터를 좀 치신 다음에 코드를 조금만 따라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지금 닫는 중괄호 두 개가 보일 텐데
첫 번째 거는 보다 아래, 두 번째 거보다 안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따라서 적읍시다. 일단 퍼블릭을 적어주시고 void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xml 파일에서 적었던 그 이름 그대로를 여기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치기가 귀찮다라면 복붙을 해 오셨어도 돼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컨벤션을 붙일게요. 일단 id를 적으시고 발사 버튼이니까 bt 언더스코어 런치가 될 것이고 언더스코어 하고 언제 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onClick까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xml 파일에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고 우린 메서드에는 정의를 하는 거니까 괄호 열고 닫고를 하셔야 돼요. 이 괄호 안에는 일단 이 괄호 안에는 대문자 vi 정도까지 적으시면 아이고 vi 더 e까지 적으셔야 될 것 같네요. view라는 친구를 목록에서 띄울 수 있을 겁니다. android.view라고 적혀있는 얘를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래서 빨간 줄 안 쳐지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인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그냥 소문자 v 정도까지만 해서 0번째 인수의 이름은 소문자 v로 하겠다까지만 하면 첫 줄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중괄호를 열고 닫도록 합시다. 여는 중괄호 적고 엔터키를 좀 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요 뷰의 빨간 줄이 끄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뷰를 다시 적고 목록에 잘 선택됐나 확인한 다음에 엔터키를 쳐서 우리가 지금 크게 신경 안 쓰는 요 점점점 안에서 요 한 줄이 자동 완성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자동 완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저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적은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할게요. .xml 파일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오류가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자바 문장들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문장 내지 선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중괄호 안에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할까요? 우리 위에 주석 처리한 저 두 줄을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합시다. 잘라내기 해서 컨트롤 X 하면 되죠. 붙여넣기 하고 주석을 풀어봅시다. 우리 이제 퇴근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핸드폰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을까요? 지금 5시 38분인데 6시 반 되면 잠깐만 우리 수업 3시간짜리잖아요. 우리 수업 지금 22분 남은 거죠? 50분이 되면 저한테 5시 50분이 되면 저한테 소리를 쳐주세요. 당장 그만하라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 했냐? 원래 위에 일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주석 처리 해놨단 말이에요. 얘를 끌고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주석을 풀어주세요. 이 두 줄은 뭐 하는 거였죠?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부정적인 걸로 바꾸는 코드였잖아요. 그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주석을 풀고.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코드긴 한데 이게가 언제 실행되냐가 달라진 거예요. 언제 실행되냐? 지금 현재 우리 의미 관점에서는 새로 배치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제 이 두 줄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앱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뭐 실기시험 보고 싶다고요? 몇 시간짜리 시험을 보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켜다 시간 다 갈 거예요. 실기시험 보면. 아무튼 별 무리 없이 발사 버튼이 포함된 실행 화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친구 발사 버튼을 무려 눌렀다가 띄면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되게 이 버튼이라는 게 GUI 동네에서 버튼은 사실은 누를 때 뭔가를 하진 않죠.
눌렀다 뛸 때 뭔가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해봐요. 내 지금 75만원짜리 진짜 내 인생에 하등에 쓸모가 없는 액세서리를 방금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이제 구매 버튼만 누르면 내 계좌에서 75만원이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일단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순 변심할 수 있잖아요. 이 누르자마자 바로 결제가 진행되면 그건 좋지 않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눌렀다가 띄어야지만 하나의 온전한 클릭으로서 동작할 수 있게 일반적인 버튼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이 친구 날리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빠 일어나. 정신 차려. 자, 그럴싸하죠? 우리가 .xml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 하나 배치하고 그 친구 아이디랑 개발자도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아이디랑 화면에 무슨 글자로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렀을 때 개발자가 미리 정의해둔 여러 메서드들 중에 무슨 이름의 메서드로 호출해야 되냐까지 .xml 파일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팅해 놓은 거랑 완전히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main-activity.java에 정의를 적어 놓기만 한다면 이제 그 버튼에 터치하고 손을 띄는 그 순간에 정확히 무슨 내용을,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를 여러분이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잖아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제 단순 변심을 했어요. 클릭했다는 사실을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손을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마우스나 손가락을 띄면 얘는 클릭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바깥쪽에서 누르고 클릭을 했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우스를 띄워도 이 발사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안에서 마우스나 터치를 하고 이 안에서 손을 띄워야지만 이런 식으로 정당한 클릭으로 간주를 해줘요. 나갔다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응? 클릭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동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안드로이드 동네는 인정해 줄 것 같은데요. 변심의 변심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냥 여러분 핸드폰 앱으로 해보는 게 낫겠죠? 그 정도면?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무튼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onClick이라는 거 .xml 파일에서 골라서 내용을 채워놓고 여기 지금 bt_launch_onClick이랍시고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정하고 걔에 대한 내용물까지 정의를 했잖아요. 요 onClick이니 지금 우리 원래 적혀 있었던 onCreate니 같이 on 뭐뭐뭐 한 다음에 대충 동사 같은 느낌이죠. 지금 나중엔 on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이제 몇 개가 튀어나올 텐데 아무튼 저런 친구들을 이제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는 일종의 개념의 명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반면에 지금 원래 화면 한가운데 있었던 텍스트 뷰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새로 팔레트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배치한 버튼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사용자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 라서 걔네들을 뷰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그 막 있잖아요. 그 막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해주는 그런 게 이벤트잖아요. 뭔가 사연이 생겼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다가 사연이 딱 생긴 그 순간에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죠. 자, 그래서 어떤 버튼에 대한 onClick이라는 이벤트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여기다가 적었죠. 이런 느낌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정하기 위해 우리가 도입하는 정의하는 메서드를 일반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뭔가 열심히 터치를 하다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우리 앱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냐 어떻게 그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해줘야 되냐를 정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onCreate도 onCreate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한 셈이 돼요.
다음에 얘는 우리 화면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아니긴 하지만 발사 버튼, 그 조그만 친구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main activity.java에다 적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뷰 띄고 v 해가지고 인수를 하나를 받도록 해놨잖아요. 요 v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벤트 핸들러, 요 이벤트라는 개념을 쓰고 이벤트 핸들러라는 함수 정의, 메서드 정의를 도입할 수 있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수를 받도록 지정이 돼 있다면 이 vn은 일종의 변수조의 인수니까 요 vn은 지금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뷰가 뭐냐를 요 인수에다 넣어줘요. 잘 모르겠잖아요. 자, 이 vn은 지금 발사 버튼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발사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발사 버튼에 대해서 onClick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면 .xml 파일 내용 토대로 이 메서드가 호출되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 주체에 해당하는 또는 관점에 따라 객체에 해당하는 그 뷰를 v에다 담아가지고 호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조금만 고쳐볼게요. 벌써 10분 남았어. 큰일 났는데? 온라인 기간에 이거 3시간 컷을 했거든요, 분명히. 물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뻘소리 안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같은 거 신경 안 썼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51분인데 여기 2줄 정도만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요 V에는 지금 이 이벤트가 뭐에 대해서 발생했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앱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뷰의 텍스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요거 코드를 살짝 수정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 자체의 텍스트가 변경되도록 고친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고쳐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저만 적을게요. 자, 지금은 텍스트 뷰를 find 해와서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변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버튼의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첫 줄은 버튼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bt 언더스코어 런치 비슷한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v하고 세미콜론을 찍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식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아래로 닫고 하고 저 v를 버튼으로 간주해서 bt 언더스코어 런치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를 한다는 느낌의 선언을 완성할 수 있어요. 굳이 find를 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를 가지고 인수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bt 언더스코어 런치하고 set 텍스트 역시나 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실행하면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제공하도록 안드로이드 동네가 마련되어 있다 보면 돼요.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클릭하면 이제 버튼의 텍스트도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V에 언클릭을 누가 당했냐? 지금 같은 경우는 발사 버튼이 당했으니까 발사 버튼이 담겨 있는 채로 이 메서드가 호출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왜 그거를 이렇게 1번째 인수로 담아두도록 설계해놨냐는 다들 그래요. 안드로이드 동네뿐만 아니라 아이폰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언클릭이 이번에는 어디서 발생했냐를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저만 살짝 고쳐볼게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우리가 버튼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각각의 언클릭, 자, 이 버튼 눌렀을 땐 뭐 할 거냐, 이 버튼 눌렀을 땐 뭐 할 거냐를 서로 다른 메서드 정의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원한다면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을 .xml 파일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 대신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이디가 잡혀 있는 상태죠. 그죠? 자, 요랬을 때 이제 지금 저 4개의 버튼 뭘 누르든 간에 이 메서드가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땐 A라는 작업을 하고 지금 버튼 E를 눌렀을 땐 B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를 두 개의 메서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메서드 정의 안에서 분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지금 발사 버튼을 눌렀으면 V는 발사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다른 버튼을 눌렀을 땐 V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무슨 버튼을 누르든 간에 그 버튼의 텍스트를 변경하는 코드가 완성된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만약에 이건 저만 적을게요. V가 find view by id r.id. 발사 버튼이랍시고 찾아온 걔가 지금 내 인수로 받은 V, 이번에 버튼 누른 클릭 당한 걔랑 동일하다면 그때는 이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거가 가능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메서드 정의를 버튼 개수만큼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번째 인수로 구체적으로 무슨 버튼, 심지어 지금 뷰로 받는 거니까 텍스트 뷰도 클릭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도 많이 누르잖아요. 아이콘 같은 거. 아이콘을 눌렀을 때, 버튼 눌렀을 때 등등에 대해서 하나의 메서드 정의만 가지고 V가 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모든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엔간해서 아마도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다 라면 1번째 인수로 이벤트를 발생시킨 대상에 해당하는 원점에 해당하는 그 뷰가 뭔지를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뷰랑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뷰를 하나 정도를 더 추가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 뷰는 디자이너가 미리 세팅해둔, 개발자가 미리 세팅해둔 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던져주기 위한 겁니다. 버튼은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누를 수 있는 입력을 받기 위한 뷰죠. 그거 말고도 텍스트 항목 가면 우리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뷰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 추가해서 텍스트 입력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등등 하면 다음 주도 한 1시간 정도 잡아먹겠는데 우리 지금 할 내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군요. 여기까지 거 3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종료할 때 노트북 다른 수업에서도 써야 되잖아요. 적당히 빨간 네모 누르시고 적당히 요 에뮬레이터 항목 보면 자 지금 내 떠있는 핸드폰 이름 여기 뜨잖아요. 여기서 X 버튼을 누르시면 저 에뮬레이터를 강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어붙어요. 다음번에 키면 동일한 화면 다시 뜰 겁니다. 해두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종료하시면 다음 시간에 바로 다시 켜서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세이브를 해두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